안녕하십니까. 안성현 대표 박윤종 회사입니다. 오늘 191강은 중견 중소기업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의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 운영을 하다 보면은 개인적 사유 내지는 법인의 목적이지만 아직 그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의 자금의 일부를 빌려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일단 무조건 가지금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회사의 주임종, 단기 차입금, 단기 대여금 이런 식으로 처리하긴 하지만, 그런 걸 성격을 떠나서 무조건 법인의 업무에 관련 없이 아니면 무관하게 관련이 적게 해서 일시적으로 가져나간 돈,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나간 돈을 가지금이라고 하고, 이 가지금이 하도 금액이 커서 저희 회사에서는 한번 어떤 회사에 대해서 적정 의견을 주지 못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갚지 않으면 결국 해결이 안 되는 문제죠.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먼저 특수관계자와의 가지금이라고 했으니까 특수관계자가 도대체 누구냐? 보통 가장 첨예한 특수관계자가 법인 대표이사, 대주주 오너 집단, 또 창업주의 가족, 임직원과 종업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가지금이라는 정의는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이런 분들한테 용도와 관계없이 지출한 금액이다. 설사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해도 본질적으로 가지금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가지금이 발생되면 어떤 그 회계 처리와 세무상 불이익이 있느냐, 이건데, 첫째, 가지금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남한테 차입한 돈을 또 빌려준 거기 때문에 그 기대 수익 이자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인정이자라고 그래요. 인정이자 계산해서 입금에 산입을 한다, 법인세를 내게 한다, 그런 얘기죠. 과거 인정이자는 이제 8%였었는데 이게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4.2%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굉장히 가지금을 가져가는 특수관계자한테 지금은 가지금에 부담하는 이자율이 대단히 저렴하다, 이렇게 해서 아주 애용할 수도 있는 좋은 상태입니다. 과거 8 내지 9%였을 때는 굉장히 높은 이자율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현재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현실화 시켰습니다. 회계 처리는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는 당연히 회사 입금을 넣어야 되니까 현금으로 넣어야 됩니다, 원래. 근데 현금을 늦을 점은 미수금으로 이렇게 반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 현금화돼야 한다. 수익이자로 이렇게 처리해서 연 1천만 원이라고 치면 이제 4.2% 보면 46만 원이죠. 그래서 법인세가 부담이 됩니다. 법인세가 22% 부담이 되는데, 이거를 이 법인세 부담하면 이제 법인만 불이익이 생기니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근로소득 근로소득으로 회계처리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변에 상여금 근로소득 처리하면서 수익이자 이렇게 반영하니까 수익과 비용이 똔똔 되니까 법인세는 없죠. 수익과 비용이 동액 반영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는 없지만, 그 상여금 근로소득 반영한 개인, 이게 임원일 수도 있고 대표이사일 수도 있고 또 종업원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소득세는 있다, 소득세와 건보료는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연봉 5천만 원 정도라면 세율이 꽤 20몇 %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건보료 6.5% 플러스 소득세 한개 세율 25%라 치면 두 개 더하면 한 30%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보다 부담이 커져요. 물론 그 연봉이 작은 종업원에 대한 거라면 이런 것들도 작기 때문에 22%보다 더 작을 수 있지만, 웬만한 경우는 법인세 부담 20%가 거의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여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꼭 그렇게 더 유리하지는 않다. 입금 산입해서 법인세만 부담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특수하게 가지입금에 대해서 했을 때까지 1과 2의 회계 처리를 계속 해야 한다. 물론 입금 산입을 한다는 것은 법인 현금을 넣어야 되는 것이죠.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 넣는 거를 봐주기 위해서 상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가지입금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남은 형사적으로 공급 유형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은행이 재무제표에 대한 신용 평가를 반영할 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빨리 회수를 하려고 그러고, 또 세무 실사의 가능성이 향상이 돼서 시정 속으로 상환하지 않을 때는 가지입금과 그 기간 동안의 그 인정이자에 대해서 상여금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은 아무리 대손 처리를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지입금 결국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서 방안을 한번 쭉 열거해 볼까요? 각자 상환해야 된다. 이건 뭐 기본이죠. 상환을 해야 된다. 가져왔으니까 반환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된 가수금이 있으면 상계 처리할 수가 있고, 근무자의 상여금이나 근로소득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상여금이나 근로소득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퇴직 시 퇴직금과 뭐 이것이 이제 퇴직할 때 퇴직금하고 상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퇴직할 때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소유 특허권이나 이런 회사의 상계 권리를 한다. 자기가 이제 가지금을 가져가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특허나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회사 상계 처리하면 되겠다. 자본금 상계해서 감자 처리할 수가 있다. 왜냐면 가지금이 이렇게 있으면 가지금이 이렇게 있는 거를 500만 원을 빼면서 자본금을 줄이면 이렇게 상계 처리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본금 상계 처리한다. 이익은 배당으로 처리한다. 가지금 400을 줄이면서 잉여금 400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결국 배당으로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배당 가능이 한도로 해서 자기 주식 매입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가지금 300 감소하면서 자기 주식 300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것도 있다. 이럴 때는 자금 이동이 안 되고 가지금이 그냥 회계 처리해서 왼쪽에 있는 차변에서 빠져나가면서 자본금을 감소시키거나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배당을 잉여금을 감소시켜서 배당을 처리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금을 가능하면 상환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안 되면 기타 회계 처리 방식을 통해서 가급적 가지금을 없애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 그것이 공금을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 이것은 가지금이 남아있으면서 회사의 재무제 상태를 악화시키고, 또 회사를 흑망으로 이끄는 나쁘게 문제를 일으키고, 또 외부의 그 세무 실사나 이런 침입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현명하게 없애버리는 것이 당연한 처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근 대표 박윤정에서였습니다.